안녕하세요. 까다롭게 고른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관입니다. 오늘도 합격의 지름신 미라클에듀의 김정수 원장 나오셨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갈 건데요. 이제 좋은 자소서를 위한 학교 생활.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좀 다룰 건데, 학교 생활을 잘해야겠죠. 그렇죠. 학교 생활을 잘해야 당연히 좋은 자소서가 나온다. 학교 생활을 뭐 삐딱하게 하고 껌 씹고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쓸 것도 없지만 선생님이 써주지도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세분화 시키셨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일까요? 일단은 먼저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자소서가 어떤 자소서냐는 걸 먼저 알아보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일단은 좋은 자소서를 썼을 때 소재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둘로 좀 나눠봤습니다.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소재적인 측면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. 소재 측면에서는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재의 내용과 이제 수준이 일치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돌려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고 싶을 때 재료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 재료들이 자신의 지금 실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예.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보통 수준의 내신을 갖고 있고 보통 정도의 학업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인데 뭐 물론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전공으로 들어가요. 아, 많이 있죠. 예, 그거는 많이 봐요.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. 그러니까 소재의 수준, 대학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학과의 수준 그런 수준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게 좀 일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학의 이제 전공과 일치해야 된다. 그러니까 뭐 전공이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공이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더라도 관련 유사한 전공이라면 쓸 수는 있는데 뭐 갑자기 정치외교학과 간다고 하는데 과학 실험했던 걸 쓰는 거는 조금 소재성으로는 맞지 않는다.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두 번째 보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성을 못하더라고요. 나는 첫 번째 인과관계라는 게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무엇을 한 이유?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. 그냥 물론 뭐 공부한 이유가 있겠습니까? 근데 동아리 활동한 이유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유가 그래야 목표 지향성인 학생이다.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냈는데 느낀 점이 대부분 자신감을 느꼈다 또는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뭐 책임감을 느꼈다 뭐 이런 건데 책임감도 어떤 책임감이냐 자신감도 어떤 책임감이냐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하는 것들을 위해서 가장 이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어필할 내용 그 평가자 분들에게 내의 어떤 점을 표출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. 자소서 2번에 보면은 가장 이제 의미 있다라는 활동 두세 가지를 쓰게 하고 느낀 점을 쓰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안 쓰고 그냥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탐구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을 막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자신의 뭐 과학 같은 경우는 탐구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실패하면 실패를 이겨내다 극복 의지를 쓸 거냐 아니면 탐구 의지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일단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한 지름길이 아닌가. 어차피 스토리텔링이고 장문 실력이라는 게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은 초점을 하나 맞춰서 쓰면 좀 쉽게 나올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그 쓸 때 이제 뭐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지 말고 이제 자신을 좀 어필을 해야겠네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. 여기 보면 정량화된 성적 중에 이제 전공 관련성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 그 같이 이제 다뤘던 전공 적합성이랑 이제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그때 관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거의 한 90% 이상 녹아 있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. 정량화된 성적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1등급이다, 2등급이다, 뭐 이런 거가 되는데, 뭐 이거 맞춰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면 좀 애들한테 너무 가혹할 수도 있고 너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화학과로 가고 싶다. 근데 화학 성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라.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소재로 연결이 된다.
그러면 화학과를 가고 싶은데 수행평가도 그냥 문제 풀었다. 이거는 조금 부족하니 내가 뭐 화학을 하면은 수행평가를 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선생님 저 이것들 한번 연구해 보겠어요. 동아리 모든 발표를 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키거나 좀 더 심도 있게 해주는 것이 자기소개서 나중에 쓸 때 굉장히 얘기거리로 이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 의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기 주도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구체적 기준이 뭔지 참 궁금해요. 저는 그 자기주도적이라는 학습들을 이제 대학교 이제 평가 형식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목표를 세우고 했느냐,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했느냐 이거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 뭐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랬고 뭐 그러지만은 목표가 솔직히 해서 많지 않지 않습니까? 얘는 목표가 적으니까 목표를 뭘 구체적으로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준비했다. 그냥 뭐 자기소개서에는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얘는 뭐 미적분이 조금 약했다. 그럼 미적분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계공학과 가야 되니까 당연히 미적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.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순차적인 과정도 겪을 수 있고 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를 차지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. 여기 도전 정신이 세 번째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이냐면 학생들이 이제 가끔 이제 가져와요. 학생부를 갖고 보면 야 너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도전 정신으로 도전 뭐 한 일이 없니?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학교가 그런 여건이 안 돼요.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까요? 이런 걸?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는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.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인천에 뭐 하버드라고 하는 뭐 인하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대학교들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연계 프로그램들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모 고등학교에서는 거기 대학교 가가지고 견학도 하게 되고 교수님들 그러니까 뭐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업을 좀 듣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시간을 빼서 자기가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전 정신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낮았던 성적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도전 정신이다.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이제 지방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되어 있나요? 뭐 국립 거점대학들 같은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 공유를 하거든요.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 보면은 클러스터라는 것도 있고 경기에 보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도전 정신을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 가면 잘 나와 있는 거죠? 학교에서 공지도 다 해주고요. 그거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이제 이거거든요. 이제 그 전공 적합성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. 동아리랑 탐구 활동, 진로 활동.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네요. 일단은 전공 적합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활동은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, 그러니까 각종 뭐 대회들이 있습니다. 물론 수상 실적은 못 쓴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세부 특기사항에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조금 전에 얘기한 뭐 꿈의 대학 뭐 이런 식인데 물론 뭐 2022학년도 생활기록부에서는 쓰기는 해도 반영은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.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그게 좀 어떻게 바뀔 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대학에서 평가 양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. 자,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해준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작년에 대학을 좀 실패한 친구가 있어요. 그래 다시 제하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, 화학과 가고 싶은데 방송부 활동을 했대요. 근데 방송부는 뭐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동아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빠지지도 못하고. 그래서 자율활동을 열심히 했는데, 뭐 실적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? 근데 꾸준히 부딪히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는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자소서는 그런 거를 이제 표출하라고 주는 기회니까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활동 내용도 중요하지만, 노력한 과정,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,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부수적으로 자기소개서는
녹아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생활기록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표현 방식이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그 가산점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예. 자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. 자, 자소서는 이제 이게 학교에 반영되는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경우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그 이 면접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룰 거거든요. 그때 이제 또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교육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